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요일이 경기도민 중에 사람인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민 분들 중에 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안 오시는 분들은 짐승으로 이제 또 인정되는. 저는 비겁하지만 그 말씀에 입을 닫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는 토요일 낮 2시에 이완배 기자의 북콘서트, 경기도 수원시 광교 동수원 IC 근방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북콘서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책 나왔고요. 파니까요. 구매하실 생각하시고 두둑히 또 가져오시면 뭐 없으면 저 카드도 됩니다. 카드. 하여튼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 덜 올까봐 민중의 소리가 고민한다면서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무슨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규모가 꽤 큰 자리여서 한 20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채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IC 부근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이따 김용민이도 나오고 말이죠. 또 사인회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김에 일요일 낮 2시 행사도 예고를 해드립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 오신다면서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또 벙커원 교회, 저 충정로 벙커원 말고 충정로 벙커원에서 벙커원 교회만 따로 나왔어요.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815. 다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 교회. 다음 맵에서 벙커원 교회 쓰시면은 요 검색됩니다. 벙커원 교회. 다음 맵에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 시간에는 또 저희가 선물을 오신 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고 또 고구마도 구울 생각입니다. 오셔서 고구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특히 청년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인문학 강의니까 꼭 모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토요일, 정선태 교수님은 일요일, 낮 2시에 만날 수 있게 돼서 행운으로 여겨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여튼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항공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말씀이라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988년에 시작됐고 주유수당 문제를 자본이 20년 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 난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1988년에 시작이 됐으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찍소리를 안 한 게 아니고 30년 동안 안 한 거죠.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걸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방송에서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세월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산수를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가 20년 전일 때가 있었어요. 또. 그렇죠. 핑계 같지만 제가 방송을 할 때 원고를 쓰고 이걸 읽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방송 전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산수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절대로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쓸 때도 도저히 오타를 내면 안 되는 황당한 대목의 오타가 끝까지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책에서 4교까지 봤는데 4교까지 아무도 못 잡은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영국의 복지제도라고 써야 되는 대목을 영국의 복제지도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참신한 오타잖아요.
복제 지도도 왠지 말이 되잖아요. 유전자 복제할 때 쓰는 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안 잡혀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연말이니까 여담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과거에 종합지 다닐 때 경험했던 압도적인 오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근을 하는데 네. 성질 더러운 데스크 한 분이 취재기자한테 전화로 쌍욕을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진박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취재기자가 유진박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중간에 유 씨는 어쩌고 어쩌고 했다 이렇게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명박이 있듯이 유진박이라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스크가 전화를 걸어서 바로 야 이 새끼야 유진박이 유 씨면 그 사람 이름이 진박이냐 이러면서 막 깨는 겁니다. 근데 욕먹는 후배는 참 불쌍한데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유진박은 성이 유 씨고 이름이 진박이 아니고 성이 박 씨, 그러니까 박유진 씨였던 거죠 원래는요. 그렇죠. 저도 한 번은 기사에 노르웨이를 쓰는데 그걸 노루웨이라고 쓴 겁니다. 노르웨이? 오. 예, 그래서 데스크가 전화를 해서 야 이 새끼야 노루웨이는 뭐냐? 여기는 노루가 다니는 길이냐? 이렇게 갈구더라고요. 박살이 났습니다. 예, 노루웨이는 노루가 다니는 길이고요. 노르웨이가 맞는 거죠. 오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이제 한자가 많이 쓰이던 시기에 있었잖아요. 신문에서. 그때 이제 백지화인데 이게 이 백자하고 스스로 자자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흰 백자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신문은 어느 날 자지화가 된 거예요. 자지화. 백지화가 아니라. 어떡하죠? 저기 요거 웃기려고 하나 더 넣었는데 이게 앞에서 너무 웃기셔가지고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그때 데스크가 이게 이 자지화에는 너무 밀려가지고 이걸 생략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때 데스크가 노르웨이를 가지고 저를 갈구면서 기습 퀴즈를 냈습니다. 야, 두 개만 물어볼게. 우루과이야, 우르과이야. 포루투가리야, 포르투가리야.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걸 갑자기 물어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원래는 그렇죠. 우루과이고 포르투갈이죠. 근데 이걸 갑자기 물어보면 우루과인지 우르과인지 포루투갈인지 포르투갈인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버버하니까 차장이 어디서 이런 무식한 새끼를 기자로 뽑아서 내가 이 고생이냐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무튼 그 여담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최저임금이 1988년 실시됐는데 20년이라고 말한 거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유 시간, 주유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가져가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해야 됩니다. 40시간을 일했으면 40시간을 일했다고 기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이런 주장을 지금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할 때 꺼내는 건 인면수심에 가깝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시작된 지 65년 동안 최저임금 제도 역사 30년 동안 찍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난리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해결 안 하다가 심지어 해결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지금 와서 지랄이시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12월 9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모비스 노동자 중에 일부 정규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니 시정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정 지시를 받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모비스에 취직한 지 1에서 3년 차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 연봉이 5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연봉이 5천인 사람한테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최저임금 제도가 얼마나 개판인지 다 드러났다. 이렇게 한참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현대모비스에 입사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면 신입사원은 기본급으로 2,100만 원을 1년에 받는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1,340만 원을 받고요. 성과급 700만 원을 받습니다. 수당이 한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까지 준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실제 연봉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에는 기본급만 따지게 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초임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2,100만 원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이 들어가면 노동시간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해 봤더니 이 노동자들이 시급으로 대략 7,000원 조금 넘게 받은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350원이었으니까요. 보수 언론 주장은 연봉 5천씩이나 받아가는 것들이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데요. 제가 황당한 건 첫째, 누가 아니랬습니까? 5천 받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냐고요. 노조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중의 소리가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왜 니들끼리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을 지어내고 난리입니까? 둘째,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 모비스에서 1년에 5천을 받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나왔다. 이상하잖아요. 예. 이러면 최저임금 제도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모비스 임금 체계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누가 봐도 모비스 임금 체계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노동자들한테 1년에 5천을 주면서 심지어 그걸 지들은 연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연봉 5천 주는 거 깔끔하게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400씩 기본급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본급으로는 매월 170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이니 상여금이니 수당이니 왜 이런 걸로 주냐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은 뭡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준 거죠. 그걸 기본급에 포함해서 현금으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보면 짝수달이나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개그 콘서트죠. 예. 아니 노동자들이 짝수달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답니까? 왜 짝수달에 보너스를 정기적으로 주냐고요. 예. 그냥 기본급에 넣어서 12개월 동안 꾸준히 주면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 1년에 5천 받는 노동자들 절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안 걸려요. 실제로 모비스가 시정 지시를 받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임금을 더 준 게 아닙니다. 격월로 100%씩 상여금 지급하던 거 50%씩 쪼개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결하라고요. 지들이 이상하게 짜놓은 임금체계 바꾸면 될 문제를 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지랄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이름부터 그걸 상여금이라고 하지 말고요. 기본급에 넣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노동자들 월급 명세표 받아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 월급 명세서 보면요. 재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재수당이라는 건 여러 수당을 모아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재수당, 즉 여러 수당을 모아둔 곳이라고 표시를 하냐면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뭐 있는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근속수당, 생산성 향상 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통합조정수당, 통합수당 요 세 개는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정수당, 통합조정수당, 통합수당 이 셋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불러보겠습니다. 단체 개인연금, 목표 달성 장려금, 보전수당, 의장 컨베이어 벨트 수당, 교대 근무 수당, 근무 능률 향상 수당. 이건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 주간 연속 2교대 전환 수당, 자녀 학저금, 고열 작업 수당, 유해 수당 등등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는데 이 정도면 왜 받는지 나도 모르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걸 명세서라고 불러야 됩니까? 누더기라고 불러야 됩니까? 월급 명세서가 이렇게 누더기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자본가들이 돈 아끼겠다고 수십 년 동안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노동을 하면 뭐 연장수당, 휴일노동수당 이런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의 기초가 되는 돈이
기본급이었습니다.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바뀌어서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기본급이 올라가면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다 올라갔어요. 이게 싫으니까 자본가들이 기본급은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다른 이상한 수당을 붙여서 월급 올려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 겁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퇴직금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통상임금이 적용돼서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퇴직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퇴직금 많이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웬만하면 기본급은 올리지 말자. 대신 식대 올려줄게. 수당 하나 새로 이름 붙여서 줄게.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게 언론사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 수당 이런 게 있대요. 또 5% 수당은 도대체 뭐냐 회사에 물어보면 아유 그냥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5% 수당이냐 물어보면 에휴 이름 붙일 게 없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급에 어떻게든 포함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수당 만들어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개거품을 물고 하려면 단체협약에서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그리고 임금 체계부터 바꿔갖고 오세요. 네. 근무 능률 향상 수당 이딴 거부터 없애고요. 전부 다 기본급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수당을 없애는 문제도 이야기하자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임금 체계 단순화해야 하고 주요 수당, 주요 시간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의를 왜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다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이 땅의 생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복잡한 임금 체계와 주요수당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게 과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할 자유가 있는 거고 이 주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을 없애자 혹은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를 할 때 하필이면 그 수당이 생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제일 가난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소득을 삭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무슨 심보냐는 겁니다. 너무 비열하잖아요. 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고 아무 때나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65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입 닫고 있다가 고작 한다는 짓이 최저임금 노동자들 목줄 죄는 도구로 이 논의를 이용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적어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최소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이 이야기하는 주요수당 어쩌고는 논리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 사회에 대한 신뢰 이걸 모두 저버린 부도덕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틀 동안 좀 길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방송이 이틀 남았는데요. 요 이틀 동안에는 복잡한 국내 이슈를 잠깐 떠나서요. 예. 송구영신의 기분으로 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 방송을 9개월 하셨습니다. 네. 12개월 듣고 싶어 하신 분들 많았는데.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금쪽 같은 우리 휴가를 보내셨기 때문에. 네. 죄송하긴요. 저에겐 네. 얼마나 큰, 보람찬 그런 3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요.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는 내일 또 뵙고 또 토요일에도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